인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플라톤이 남긴 말씀 하나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이 오래된 지혜는 마치 세월의 덮개가 쌓인 거울처럼 우리의 일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가족들과 나누는 깊은 대화까지 우리의 하루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 말들은 때로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관계를 꽃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매서운 칼날이 되어 오랜 정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강물처럼 흘러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 어른들은 왜 그리 말을 아끼라 하셨는지, 왜 실수는 발로 하고 후회는 입으로 한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닫는 듯합니다. 플라톤의 말씀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귀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참 묘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로도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죠. 이런 미묘한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10번 듣고도 한 번 말하라. 그만큼 말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테지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깊이를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플라톤의 지혜는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밀 지키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이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하죠.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만큼 정겨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서리처럼 차갑게 우리의 마음을 얼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어 나눈 이야기가 남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곤 합니다. 마치 봄날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 따라 날아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모르는 것이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질 때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봄날 피어난 매화처럼 환한 소식도 때로는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지요. 말은 해야 할 때 하는 것이고 침묵은 지켜야 할 때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치 수묵화와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먹물로 그린 그림이 여백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마치 깨진 거울처럼 다시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끝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처럼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그림자를 누구에게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속마음을 다 보이는 것이 현명한 처세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우쭐해지기도 하죠.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계곡물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실수나 가슴 아픈 기억들, 누구나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다른 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혼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듯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 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봄날의 새싹이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다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달이 자신의 모든 면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듯이 우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산속의 나무들도 서로의 뿌리를 보이지 않은 채 함께 자라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양분을 흡수하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점을 이겨내며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약점들이 더 이상 약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을 한켠의 정자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마치 달콤한 과일 속에 숨어있는 쓴 씨앗처럼 말입니다. 뒷담화는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치 꿀처럼 달콤하게 시작되어 잠시나마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검게 물들듯 뒷담화는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휘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있지 마라. 그만큼 타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내일은 내 이야기가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오듯 우리가 한 말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의 칼날은 순간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 자국은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말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말은 마치 독이 든 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독은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 함께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을 하늘의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봄날의 매화는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깊은 산 속의 소나무는 자신의 고듬을 내세우지 않아도 누구나 그 기품을 알아보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랑이란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서리처럼 차가운 시선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시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굳이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마치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는 것처럼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말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빛나는 부분을 일부러 가리지 않아도 또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이 있는 나무일수록 더욱 낮게 자라지요. 그만큼 비바람을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랑은 마치 바람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순간의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단단한 땅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키워야 할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결국에는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치 가을날의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삶의 지혜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의 정자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돈 이야기는 가족 간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그만큼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돈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기고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우쭐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옛말에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란 것이 우리 삶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맑은 공기가 흐려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봄날 이웃과 나누는
텃밭에 상추 한 줌이 돈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돈 이야기는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습니다. 한 번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 맑았던 관계가 흐려지고 오래도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도 오랜 이웃도 돈 이야기 한마디에 멀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빛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모습이 돈 이야기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의 나무들은 서로의 키를 재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나며 때로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죠.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재산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첫 걸음을 떼는 아기는 소리 없이 한 발씩 내딛습니다. 들꽃도 소리 없이 피어나고 달빛도 말없이 세상을 비추죠. 우리의 꿈과 목표도 그렇게 조용히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처음에 순수한 열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우려 어린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피는 꽃도 아침이면 알게 된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진정한 노력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나무도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늘을 향해 자라나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목표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 진정한 성취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다른 이들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듯 진정한 성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고요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목표도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때가 되면 저절로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지혜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산속의 나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생장을 방해하고 너무 멀면 외로운 존재가 되지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배려의 공간이지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면 실망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점차 식어갈 수밖에 없지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물도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봄날의 꽃들도 서로 알맞은 거리를 두고 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내지요.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의 고유한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시작일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산을 볼 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무만 보이지만 적당히 멀리 서면 산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달빛이 적당한 거리에서 세상을 비출 때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